네, 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서울 바깥에는 지금 추석 하루 종일 장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비가 안 왔으니까 비가 오는 것이 좀 반가워야 되는데,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가 오는 게 그다지 뭐 썩 반가운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죠? 그죠? 전반적으로 시장은 뭐라 그럴까? 하락세. 하락세. 뭐 이렇게 접어들긴 것 같고요. 간밤에는 더더구나 미국의 제롬 파월 FRB 의장마저도 이제 뭐 리세션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잠깐만 관련 기사를 한번 보면서 최근 들어서 이거 페드가 다소간 좀 입장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야후 파이낸스입니다만은 여기에 Fed official start to embrace the possibility of a recession 뭡니까? 리세션의 가능성에 대해서 서서히 뭐랄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롬 파월입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중간에 다 빼고요. 이런 이야기 나오죠. 어제 그 제롬 파월 FRB 의장이 그 상원에 가서 세네트 상원에 나가가지고 뱅킹 커미티 은행위원회에 나가서 그 통화정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증언을 했는데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It's certainly a possibility다 이거죠. 그죠? 그죠? 뭡니까? 가능성, 예를 들어서 리세션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여기다가 when asked about the chance of recession, chance 그러니까 리세션 경기 침체의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제롬 파월이 it's 하나의 가능성이지 않겠느냐? 뭐 그런 가능성이 있지요. 하지만 it's not intended 우리의 intended outcome 우리는 이건 그걸 의도적으로 그 리세션을 바라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나중에 하는 소리고 이 양반이 리세션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처음 옛날부터 리세션의 경기 침체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The Fed's on Wednesday remark는 in contrast to his commentary from early May 5월 달에의 한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뭐라 했냐니까 The Fed Chair, Fed의 수장은 asserted, 강조하기로 뭐라고 nothing suggests that is close to or vulnerable to a recession. 어느 하나도 경제의 어느 하나도 리세션에 가까워진다거나 리세션에 취약하다는 증거가 없다. 어느 하나도 리세션을 예상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리세션 가능성 택도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5월 초에 한 이야기인데 그 한 이야기에 소위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렇게 한 신문기사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양반이 어제는 리세션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뭐 정치인이라면 그죠? 정치인이라면은 어제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 했니? 신문기자가 내 말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잘못 보도한 거야. 라고 신문기자에다가 잘못을 뒤집어 씌우면서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 했니? 그죠? 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발언을 어제 한 이야기, 오늘 한 이야기를 그야말로 뒤집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치인이라면, 뭐 국회의원이라면. 그래도 제롬 파월 FRB 의장인데, 한 나라의 중앙은행 은행장인데, 이 양반이 5월달에 한 이야기 다르고 6월달에 한 이야기에 다르다는 것은 시장에 좀 충격을 줬죠. 그죠? 사실은 제롬 파월 FRB 의장이 의회 정언을 할 때만 하더라도 하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주가는 꽤 상승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발언이 전해지고 나서 주가가 실망 매물로 물론 크게 폭락은 아닙니다만은 미국의 주가가 주르르 밀고 말았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미국이 올라도 떨어지고, 그죠? 미국이 떨어져도 주가가 떨어지는데, 결국은 리세션 운운하다 보니까
더구나 우리나라도 뭐 결코 리세션 내지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주가 지수도 결국은 우르르 밀릴 수밖에 없었죠. 그죠? 결과적으로 봐서 현재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는 어떻습니까? 어제보다도 28포인트 하락한, 그죠? 28포인트 하락한, 1.2% 하락한 것으로 마감됐고요. 28포인트 하락세로 보였고요. 그죠?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더구나 참담합니다. 그죠? 4% 이상 추락해서, 이게 폭락이나 폭락. 그죠? 폭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32포인트 하락하면서 714까지 갔는데, 이제는 800이 문제가 아니고, 700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다는 그 공포감이 시장에 감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반대매매죠. 그죠? 반대매매. 소위 말해서 신용을 걸어놨는데, 신용 미수금 때문에 반대매매 당하거나, 또는 담보 부족. 그죠? 담보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반대매매 되는데, 이놈의 반대매매가 지금 보니까 신용 때문에 나오는 반대매매도 있습니다. 미수 때문에 나오는, 또는 담보 부족이나 미수 때문에 나오는 반대매매도 있습니다만은, 소위 외국계 증권회사의 CFT 거래, 뭡니까? 일종의 마진만 걸어놓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CFT 거래에 따르는 반대 거래도 잔뜩이 나오고 있고요. 그죠? 그 외에 또 뭐가 나옵니까? 소위 증권론, 스탁론, 그죠? 스탁론, 캐피탈이라든지 그런 데서 스탁론 해준 것들이 반대매매도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정고사의 반대매매, CFT의 반대매매, 또 스탁론의 반대매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몰리다 보니까 가뜩이나 개미들의 거래가 많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야말로 반대매매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보다시피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다음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 떨어졌느냐? 해석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제일 중요하지. 이때까지 오늘 주가가 왜 떨어졌냐? 그거야 설명하기가 누가 못합니까? 신문에 보면 다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우리는 그야말로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물증이 있어야 바닥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죠? 물증이 있어야. 자, 이걸 좀 치우고 하겠습니다. 물증이 있어야 바닥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닥에서 살 수는 없으나 바닥에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RSI가 그죠? 하다못해 RSI가 바닥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죠? RSI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기가 바닥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이놈의 RSI가 바닥에서 돌아서기는커녕 보다시피 계속적으로 RSI가 30쪽으로 가기는커녕 점점점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RSI가 뭐죠? 왜 안 써져? RS 왜 안 됩니까? 다시요. 네? RSI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Relative Strength Index. 그죠? 시장의 지표를 말하죠. 그죠? 시장의 RSI라는 말은 시장의 relative, 상대적으로 봐서 strength, 시장의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는 인덱스가 RSI입니다. 근데 시장의 강도가, strength가 100분위로 따졌을 때 지금 얼마밖에 안 됩니까? 10몇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의 강도가 지극히 취약하죠. 그러니까 시장의 강도가 주가의 상승세가 지극히 취약하다 보니 그럼 지금이 취약한 것이 지금이 바닥이냐? 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취약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닥에서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돌아선다는 법은 없다는 거죠. 그죠? 보다시피 RSI가 30선으로 밑으로 내려간 지는 오래됐습니다. 언제 내려갔나요? 이때쯤 돼가지고 RSI가 30m 내려갔네요. 그죠?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바닥이 아니고 주가가 그때부터 한참이나 더 떨어졌는데도 RSI는 돌아설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RSI가 30m 내려갔다 그래서 이것을 바닥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증거는 없죠.
어디가 증거가 됩니까? 이게 돌아서서 그래도 30선을 넘어서야만이 과거에 이때 30선을 돌았을 때 그래도 좀 돌아서 반등했지 않냐. 이때 30선을 넘어서면서 그때가 좀 올라갔지 않냐. 그죠? 이번에도 RSI가 30선을 돌았을 때까지는 우리는 어디가 바닥인지 장담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숫자로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3번 파동이거는 이제 점점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1이고 2고 3이다. 이게 점점 확실해지고 있죠. 이처럼 강력하고 그죠? 강력한 하락세는 폭락세는 이 충격 파동일 수밖에 없고 그죠? 충격 파동 중에서 이처럼 강력한 하락세는 3파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3파.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는 맞고요. 여기가 3인 게는 분명합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3번 파동의 끝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이 뭐 최근 들어서 계속 강조하듯이 끝없이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파죠. 뭐 그러다가 반등을 하겠죠. 다시 또 추락해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반등한다 그래서 결코 좋아할 일은 아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의 미소님이나 또는 라이프타임 카스텀이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아니려면 이게 그냥 4가 아니고 여기가 뭐 1, 2, 3, 4, 5가 되고 이게 5번 파동 끝이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 되려면 요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죠? 요걸 넘어가야 되는데 얼마였죠? 맞죠? 이 수준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넘어갈 가능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요원해지고 있죠. 그죠? 요원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반등해 이래 되는 그런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3파의 어딘가를 지나가고 있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반등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반등 때문에 여기 떨어지는 파동에서 계속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거나 주가 매수하거나 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그게 뭐 인지상정으로서 손해가 나니까 커지니까 팔지도 못하고 주가도 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그냥 아무 하는 수 없이 그냥 넣어놓고 보는 거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건 인지상정이니까 그죠?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의 그냥 정이다 인지상정이니까 뭐 그게 될 수 없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바닥에서 추매하고 물 타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을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자, 시장을 코스피 지수 깝깝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보겠고요. 그죠? 코스피 지수 깝깝하구나는 정도로 그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역시 이거 보세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문제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길다란 짱대 양설이 이날 길다란 짱대 양선사의 양쪽으로 양봉이 붙었을 때 이게 양봉이 위로 올라가서 절반 위로만 올라갔으면 혹시 드라마틱한 반등이 있을지도 몰랐겠는데 이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믿을 수 있나라고 했더니 결국은 어제입니다. 오늘 차트가 아니고, 어제 와장창 길다란 짱대 음봉이 나타나더니, 오늘도 또다시 길다란 짱대 음봉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역시, 우리는 RSI가 하다못해, 이제 기준선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기준선까지 돌아서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기준선을 넘기는 걸 바라지도 않아요. 후행스핀의 캔들 넘어가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하다못해, RSI가 30선을 넘기는 이 최소한의 단기 반등의 증거라도 물증이라도 보고 싶은데 여기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답답할 따름이죠. 또 하나 오늘 시장에서 보셔야 할 게 뭐냐니까 달러대 원화 환율이 이거 월봉이네요. 일봉으로 본다면 결국 오늘 마감 기준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보이십니까? 그죠? 오늘 마감 기준으로 달러대 원화 환율이 결국은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마감가가. 장중에는 1,302원까지 갔습니다. 1,300원이란 게, 그죠? 1,300원이란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1,299원에서, 그죠? 플러스 1원 더하면은 1,300원 된 거니까, 1,298원에서 1원 오르면 1,299원 되는 거나, 1,299원에서 1원 오르면 1,300원 되는 거나, 뭐 큰 의미가 있느냐? 라고 말할지 몰라도, 1,300원인 것과 아닌 것과는 소위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인 효과가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1300원을 못 넘어간 거죠. 이때까지. 계속해서 그건 진짜 버벅거린 거죠. 근데 드디어 1300원을 넘어섰죠. 일종의 뭡니까? 뚝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뚝이 있는데, 이게 뚝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강물을 딱 버티고 있는데, 이 중에서 균열이 나가지고, 뚝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거피 시멘트로 떼웠어요. 하지만, 한 번 무너진 뚝은요, 두 번 무너지고, 세 번 무너지고, 네 번 무너지고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뚝 전체가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300원이라는 뚝이 이미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는 앞으로 더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죠? 그리고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면서 더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주가는 그죠? 환율은 1300에서 더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더 갈 것 같다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죠.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돌아서려면 RSI, 소위 주식 환율에, 그죠? 달러 대 원화 환율입니다. 그죠? 달러 대 원화 환율. 이 달러 대 원화 환율에, 달러원의 RSI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70 넘어갔다가 70m로 내려오면서 매도 신호가 나타나야 되죠. 예컨대 여기처럼. 그래서 여기 떨어지고, 여기도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죠? 환율이 떨어져야, 그래야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고, 그래야 주가도 올라갈 거고, 그래야 뭔가 시장이 좀 정신을 차릴 텐데, 아직은 지표상으로 봐서, RSI도 아직까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야. 환율,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는 거 바라지도 않아. 후행스팬 밑에 캔들 밑으로 내려가는 거 바라지도 않아. 구름 밑으로 내려가는 거 감지덕지 바라지도 않아요. 뭘 바라요? 그냥 RSI라도 올라갔다가 내려와라, 제발. 여기서 우리 매도 신호로도 나타내자 하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안 보이잖아. 그죠? 답답하죠? 참 답답하던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해외 간밤 미국 시장은,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죠? 이거, 상하이구나. 상하이 지수는 올랐고요.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어디 갔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조금 반등했고, 보이십니까?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그냥 소폭의, 제롬 파월, FRB 의장의 이야기 때문에 좀 충격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게 다 폭락은 아니고, 기냥지냥 모습을 보였는데, 약간 반등하는 모습인데,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시장은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반대매매, 경기 침체 불안감에, 고금리에, 기업 실적 부담에, 원숭이 두창에, 그죠? 소위 말해서, 퍼펙트 스톰, 여러모로 이런저런 악재들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고요. 환율은 환율대로 1300원을 넘어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항상 이쯤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뭐를 기대하죠? 혹시 이제는 다 오지 않았나? 이제는 바닥이 아닐까? 언제쯤 떨어질까? 언제쯤 반등할까?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저도 짜릿하게 사고 싶죠. 그죠? 바닥에서. 삼성전자 오늘 장중에 56,800원까지 가면서 57,000전자마저 무너졌죠. 6만 전자 무너진 건 오래됐고요. 59,000전자, 58,000전자, 드디어 이제 57,000전자를 넘어서 56,000전자까지 갔습니다. 물론 장중에 겨우 그래도 밑에서 매수가 좀 나타나서 57,000전자는 유지했습니다만은 역시 삼성전자의 차트에서 RSI 바닥입니까? 아니요. 언제 바닥이죠? 얘가 돌아서야 여기가 바닥이구나 하는 겁니다. 더구나 반등하더라도 워낙 구름 밑으로 내려와서 이게 추세가 우리가 말하는 추세가 되려면 기준선, 후행스팬, 구름 앞으로 삼성전자 갈 길이 뭡니다. 반등해봤자 가깝합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네이버, 카카오, 그죠? 가깝합니다. 삼성바이오는
그렇죠. 삼성바이오는 사실은 삼성바이오 같은 게 제가 어떻게 대리를 정했느니까 내려갔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그때마더라도 그죠? 반등하게 했는데 제가 가봤자 구름이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다가 다시 내려갈지라고 제가 그림을 그려놨죠. 그죠? 근데 예상이 틀려가지고 얘가 이날 올라가더니 구름 안에 들어가더니 그 다음 날은 길다란 짱대 양봉까지 나타내면서 올라가 버렸죠. 구름이 나왔으니까 이제 어째 됩니까? 이제 어째 됩니까? 뭐 예상이 틀렸으니까 이상이 틀렸으니까 여기 구름 위로 올라갔으니까 원칙대로 한 다음에 매수죠. 그죠? 매수죠. 올 매수죠. 또 구름 위로 올라갔으니까. 물론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니까 솔직히 사더라도 다른 데 같으면 사겠습니다만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강력 매수하기를 주장하기는 좀 솔직히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조금이라도 어쨌든 간에 최소한 매도 신호는 아니죠. 그죠? 반등한다 그래가지고 반등할 때마다 매도하라는 건 아니죠. 그죠? 이건 매수 신호야.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이 매도할 필요는 없고 신규 매수가 무섭더라도 최소한 매도할 때는 아니다. 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잘못 눌렀다. 뭐를 잘못 눌러가지고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죠? 이후에 조금 주춤거리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삼성바이오 나름대로 그림대로 요즘 같은 장에서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죠. 그죠? 나름대로 구름 위에서 선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름 위로 내려가면 말짱화입니다만 다시 기대는 사라지고 좋았던 날은 사라지고 구름 위로 내려가면 잠바이면 그래도 아직은 기대감을 걸을 수 있는 거죠. LG화학은요. 그죠? LG화학도 나름대로 구름 밑에 선방하고 있습니다. 기준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준선 밑에 물리면 어떡하냐 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어제 보았던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 롯데지주 나와봐라. 롯데지주. 이 롯데지주도 한때 이때 같은 경우에 보시면 구름 위로 올라갔다가 밀리다가 기준선 간당간당했죠. 그죠? 기준선 간당거리면 팔아야 되나 이 위기를 그래도 지금 견뎌내고 여기서 기준선이 절묘히 지지되고 그럼 오늘 이날 또 어제 그저께 길다란 짱대 양봉을 그리면서 다시 상승세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주춤거렸습니다만은 여전히 다른 종목에 비해 가지고 이 정도는 준수한 거죠. 그러니까 기준선 위에 있는 데는 떨어지면 할 수 없고 기준선 위에 있을 때는 원칙을 가지고 버티는 거지 여기서 기준선 밀린다고 섣불리 예단해 가지고 팔아버리면은 배가 아팠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 뭡니까? LG 화학의 경우에도 뭐 기준선 밀리면 할 수 없는 거고요. 미리 예단해가지고 기준선도 밀리지 않았는데 매도했다 하면 잘못하면은 상승했을 때 배가 아프는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원칙이 무너지고 나면은 죽도 법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원칙을 지키시라. 어쨌든 간에 원칙을 지키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삼성 SDI, 그죠? 올라가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자, LG화학은 기준선 위에서 이 기준선이 다 뭐가 됩니까? 지지가 되고 있죠. 그죠? 근데, 거꾸로 똑같은 2차 전진주입니다만은 LG화학은 그런데 삼성 SDI는 떨어지다가 이 기준선이 거꾸로 뭐가 되고 있습니까? 못 넘기고 있잖아. 저항선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기준선을 넘길 거야 라고 미리 예단하면은 망했죠. 샀으면 망했죠. 그죠? LG화학 기준선 무너뜨릴 거야 라고 미리 예단해서 파는 것은 물론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롯데 지주 예를 보더라도 기준선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고 사시라. 아직까지는 기준선이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어제도 제 공고에 썼습니다만은, 시장이 어려울 때, 해피려면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미리 약속해놨던 그 강의가, 스케줄이 한 주에 와르르 몰리는 바람에, 라이브를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녹화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대화하면서 하는 게 참 좋았는데, 어떻게 된 게,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만 계속 강의가 밀려가지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시장에 대한 제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뭐 수술 때문에 못한 걸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뭐 라이브든 아니면 녹화든 간에 계속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근데 뭐 솔직히 제가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그죠? 제가 라이브 안 하면 주가가 떨어진다 이래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라이브를 해나 안 하나 시장은 여전히 별 벌이 없으니까 좀 맥이 좀 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주가가 올라야 신이 나고 제가 추천 종목 내면서 그거 봐라 내가 사라 그랬더니 올라갔잖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요즘이야 시장이 하도 수상하니 추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기도 무섭고 막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이 차가운 겨울을 뭐 언젠가는 다시 돌아설 테니까 그때를 기대하면서 추운 겨울을 바짝 엎드려서 잘 지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일은 그죠? 내일은 라이브가 됩니다. 내일 라이브 시간에 여러분들 질문도 받고 하면서 다시 뭐 나름대로 시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발 주가가 오르기를 바랍니다만은 환율이 1300까지 가서 참 외국인들이 들어올까 싶어서 참 걱정스럽네요. 그죠? 자, 여하간간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